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LA 총영사관에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6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마련을 촉구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주미 공간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 후보가 리카르스 후보에 대해서 USC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투명성 있는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UCLA 산부인과 의사의 환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UCLA 측은 피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이미 3억 7,4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우들랜드 힐즈에서 피살된 한인 할머니 김옥자 씨에 대해서 경찰과 유가족이 용의자 검거에 5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 오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갤런당 5달러 87.2센트 기록했고 오렌지 카운티는 5달러 75.3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최고 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미 국채 시장이 최근 38년 사이에 가장 긴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전체 인력의 75%인 5,500명가량 대량 감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가 내년도 예방접종 일정에 주민들이 코로나 백신 추가를 공고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장동 특검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대관식으로 불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중국 시간으로 22일 폐막합니다. 주요 관영 매체를 통한 찬양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면의 그늘은 숨기거나 지우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을 300회 이상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 전력시설 파괴 행위가 유럽행 난민 사태를 노린 것이라면서 유럽 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즈가 뉴욕 양키즈를 3대2로 꺾고 챔피언십 시리즈 전적 2승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간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이 오늘 열립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유격수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시의회가 오늘도 화상회의로 시의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종차별 스캔들의 당사자 중 케빈 드레용 시의원이 사임할 의사가 없다라고 TV 인터뷰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되긴 하는데 달라진 건 없겠죠. 네. 길세디오 시의원과 케빈 드레용 시의원은 오늘 시의회에 여전히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이크 보닌 시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오늘도 이번 주 열리는 시의회는 모두 화상으로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LA 시의회 이번 주 최소 정족수 10명의 시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케빈 드레용과 길세디오 시의원은 LA 시청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 화요일 이번 주에 시작됐던 화요일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LA 시의회가 언제 다시 대면으로 돌아갈지, 언제 시위대 없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의회 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아직은 길세디오 시의원과 케빈 드레용 시의원 사퇴 의사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LA 시장 두 후보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가 어제 USC 산부인과 의사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인 글로리아 알레드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릭 카루소를 향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US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릭 카루소가 USC 산부인과 의사 성추행 스캔들과 관련해 투명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USC는 지난해 부속병원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3억 5,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해자 72명을 변호했던 알레드는 피해자들이 틴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불만사항을 학교에 지속적으로 알렸지만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리카루소 후보는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말을 번복했고 보고서 공개를 강력하게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카루소는 보고서의 세부 사항들로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바로 피해자들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알레드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보고서를 숨긴 이유가 된다면 그 이유를 왜 직접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냐면서 보고서의 공개는 릭 카루소가 아닌 피해자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는 카루소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 바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적인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LA 시장 후보들 간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릭 카루소는 USC가 캐런 베스 후보에게 입학 원서를 받기도 전 10만 달러에 달하는 장학금을 제공했고 USC 학장이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캐런 베스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학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공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UCLA 캠퍼스 산부인과 의사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배심원단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UCLA 캠퍼스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힙스의 21건의 성범죄와 관련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배심원단이 어제 5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 선고는 11월 17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고 21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힙스가 UCLA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동안 3명을 성폭행하고 의식이 없는 여성 2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힙스와 UCLA 산부인과를 상대로 약 500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환자들은 학교가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환자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원고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UCLA는 지난 5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힙스가 저지른 일은 UCLA 정신과 가치에 반한다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어느 정도 보상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UCLA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3억 7,4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이미 코니 브렛 대법원은 어제 위스콘신주의 보수 성향 단체인 브라운 카운티 납세자 협회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던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연방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빠르면 오는 23일부터 이 부채 탕감 처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APD가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PD는 지난 한 달간 100만 달러 이상의 펜타닐을 적발해내는 등 불법 마약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와 함께 지난 한 달간 압수한 불법 마약, 이 펜타닐 마약 이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엄청난 큰 테이블에 다 올려놓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LAPD는 주민들이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면 절대로 입에 넣지 말고 즉각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또 LAPD는 아이들이 먹는 사탕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밀봉 상태를 반드시 먼저 확인한 뒤 내용물을 살펴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법 약물 펜타닐의 경우 무지개색으로 코팅된 것들도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일반 캔디와 구분이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LAPD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날이었던 이 19일 LA 국제공항에서 이 후펄, 스키틀스 이런 멀쩡히 보이는 과자 캔디 봉지와 똑같은데 안을 열어보니 펜타닐이 잔뜩 들어있는 봉투가 적발됐습니다. 무려 12,000여 개의 펜타닐 알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검거하지 못한 가운데 지금 불법 약물에 대한 주의가 크게 당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적용되어 온 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집행을 중지하라는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아파트 소유주 협회와 캘리포니아주의 아파트 소유주 협회가 코로나와 관련된 퇴거 유예 등의 조치가 건물 소유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법의 딘 프레거슨 판사가 지난 19일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렌트비 연체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퇴거 조치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던 건물주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와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라는 양극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판사는 LA 카운티 세입자 보호법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헌적일 정도로 모호하다면서 세입자 보호법은 보통의 지적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퇴거 유예 여부를 파악해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것을 근거로 주거용 세입자의 퇴거 유예 조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법의 사전 집행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LA 가솔린 가격 보고 갈까요? 오늘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5 87.2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어제보다 내려간 $5 75.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16일 동안 60센트 이상씩 하락하고 있는데 남가주 자동차 협회 측은 가솔린 가격 지금보다 약 60센트 정도는 더 하락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 이맘때 $5대 가솔린을 넣었습니까? 60센트 하락해도 $5대입니다. 더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0월 21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하늘 아침 한때 다소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 10도가량 떨어져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고 토요일인 내일은 종일 흐린 날씨에 내일 오후 들어서는 곳곳에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더 떨어져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의 낮 기온은 3, 4도가량 높아지지만 70도 내외의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만 일요일에는 전날과는 달리 풍부한 햇살이 비쳐서 한결 온화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0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57도, 해안 지역은 73도, 62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47도, 낮 최고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405 놀스 방향입니다. 로스크랜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 마미온웨이와 만나는 지점엔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 엘세곤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70번 사우스 방향 로럴 캐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시가알라 상황으로 약 1시간 통제될 예정입니다. 170번 사우스 방향 로럴 캐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이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총영사관에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6년 만에 대면으로 감사가 열린 것입니다. 이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녔습니다. 20일 LA 총영사관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윤지호 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고 국민의힘 안철수, 이명수 의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엽, 박정, 황 의원으로 구성된 국정감사반이 구성돼 6년 만에 대면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국회의원들은 LA 총영사관 주재 청년 취업 박람회를 통한 한국 청년들의 미주 취업률이 저조한 점을 질타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통과 당시 총영사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취업 박람회를 했는데 64개 기업 참여, 그리고 이력서를 제출한 청년이 375명, 그렇지만 최종 9명이 채용이 돼서 아마 희망자에 비하면 훨씬 더 적기는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최종 채용이 9명에 불과하니까 IRA 입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그렇고 통과된 다음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응 자체가. 감사반들은 아시안 주호범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집계 방식을 비롯해 영사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업무 성과로는 18건 처리하면 다 했다. 이렇게 또 성과로 측정될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특히 이제 국내에서 기준으로 보는 혐오 범죄라든가 혐오 사건 이런 걸 기준을 다시 잡아서 대응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LA 폭동 30주년인데 LA 폭동과 관련해서 주년 추모 행사를 한 게 있는지 또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한 그 공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고 LA 총영사관의 고질적인 늑장 민원 처리에 대해 의원들은 일제히 질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속 나오는 것들이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이죠.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한다지만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다. 전화 상담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또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팬데믹 동안에 민원에 대해서 인원 제한, 그 다음에 또 사전 예약제를 하는데 2주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전화를 해도 뭐 계속 불통이고, 불만들은 뭐 끊이지 않고 계속 저희들도 계속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환 LA 총영사입니다. 그 6년 만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서 그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보완할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영해서 더 좋은 총영사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도 함께 참석해 LA 총영사관과 함께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편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놓고 주미 공간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시카고 총영사관을 상대로 실시한 어제 국감에서 공관장들이 관할 지역의 연방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이 IRA 문제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미국 선출직 의원과의 유대 관계가 필요하다면서 IRA의 보완 대책과 관련해 연방 의원들을 접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이제 경제기술동맹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미국 산업정책의 변화 측면에서 공관장들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조지아주 출신 라파엘 워독 이 연방상원의원이 마련한 IRA 수정안과 관련해서 LA와 시카고 총영사관이 관할 지역 연방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도 IRA 개정안에 대해 공관장들이 연방의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안 되면 편지라도 써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영환 LA 총영사관과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는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IRA 총력 대응 주문에 한국계 연방하원의원들과 관할 지역 연방 상하원의원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가 내년 예방접종 일정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를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이제 독감 예방주사처럼 맞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2023년에 6개월 된 이상 아기와 성인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 자문기구는 매년 소아마비와 홍역 등 예방접종 일정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백신을 언제 접종할 것인지를 의사들이 결정하는데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문기구 권고에 따라 CDC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일정에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방접종 일정은 권장사항으로 의무는 아니고 각 주정부와 지역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 출석에 필요한 자체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의 대학들이 코로나 사태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비영리 단체인 전국학생 정보처리연구센터를 인용해서 올해 미국 전체 대학의 등록 학생 수가 1년 전에 비해 1.1%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은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연속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에 신입생의 수가 16.1%나 감소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4% 준 것입니다. 방역으로 인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점과 캠퍼스 내 감염에 대한 공포 등이 학생 수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됐고 또 경제적 타격으로 대학 학비가 부담스러워진 가정이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반면 명문대로 분류되는 대학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대학과 흑인 대학들은 오히려 등록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대학의 등록 학생 수는 1년 전과 비교해서 3.2% 늘었고 특히 18세에서 20세 연령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 대학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씨 계열이 소셜 번호가 없고 연방정부의 노동허가도 받을 수 없는 서류 미비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유시겔 대학이 연방법원에 출입국 관리법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1986년에 제정돼 합법적 신분이 없는 이민자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이 이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시 계열은 이 연방법이 캘리포니아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법적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은 주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민자 신분 및 자격은 주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어서 연방권과 주권 사이도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다라면서 신분이 없는 이민자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안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최근 UC 캠퍼스에서 일할 수 없는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펠로우십을 UC 캠퍼스는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UCLA 3학년생인 제프리 우마니아 무뇨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캠퍼스 내 커리어 센터에서 일하고 $5,000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을 일했는지는 안 나왔네요. 다만 UCLA 캠퍼스는 펠로우십 학생 최대 20명에게만 제공해 소수만 혜택을 받는 실정입니다. UC 얼바인의 연구에 따르면 UC 캠퍼스 및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 미비 학생 1,300명 중 96%가 재정적인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35번째 코로나 재난 선포를 통해서 비상 통치권 행사 기간을 중간선거 이후까지 연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리노이주의 매체에 따르면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14일 일리노이주에 여전히 재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주 전역 102개 카운티 모두를 재난지역으로 재선포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가 속한 인구 517만 3천여 명 규모의 쿡 카운티에서부터 인구 3,650명인 하딘 카운티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싱크탱크 일리노이 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IP는 새로운 비상 상황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을 기준으로 따져볼 때 프리츠커 주지사가 의회의 동의 없이 긴급 명령으로 법에 우선하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재임 기간 1,398일 가운데 무려 975일이나 된다면서 재임 기간의 70%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 감시단체 와이어 포이츠에 따르면 프리츠커 주지사의 이 반복된 재난 선포가 일리노이주 비상조치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일리노이 인근주들은 코로나 관련 비상사태를 이미 오래전에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커 주지사는 재난 선포를 계속 유지하는 주요 이유를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P는 일리노이 주 전역에는 현재 3가지 재난이 선포된 상태라면서 코로나 외 다른 하나는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텍사스에서 이송된 불법 입국자 유입 관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 스토브에서 발암 물질인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매년 최소 4톤의 벤젠이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대기에 유출되고 있다고 추정했는데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일반 가정 가스 스토브에서 벤젠이 검출됐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2번째로 가정용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환경과학기술의 최근 보고서는 매년 최소 4톤의 벤젠이 캘리포니아주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대기로 유출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4톤은 6만여 대의 차량이 뿜어내는 공해의 양과 같습니다. 하루 뿜어내는 거겠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연구원들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위치한 159개 주택을 대상으로 가스밸브를 잠근 뒤에도 가스가 새는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샘플에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벤젠은 골수에 영향을 미쳐 백혈병과 암, 빈혈 등을 유발합니다. 올해 카드나 소포가 크리스마스 데이까지 도착하려면 최소 2주 전에는 배송을 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우정청 USPS가 최근 12월에 연휴 배송 마감일을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USPS는 일반적으로 카드와 소포 분량이 12월 5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가장 바쁜 기간은 크리스마스 2주 전부터 시작된다고 밝히면서 연휴 기간의 배송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2월 중순부터 카드와 소포 불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배송을 당부한 것입니다. 한편 USPS는 올 연휴를 맞아 일부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인 가격 인상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를 사칭해 소비자들이 행운의 주인공인 것처럼 현혹한 후 돈을 갈취하는 피싱 사기가 판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크릿 쇼퍼 혹은 미스터리 쇼퍼 피싱으로 알려진 해당 사기는 대형 소매업체인 월마트를 사칭해 프로모션 메일을 받은 소비자들에게 마치 구매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사기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가짜 체크를 동봉해 이를 개인 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에 해당 금액만큼의 기프트카드 혹은 머니오더 구매를 지시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사기꾼에게 머니오더를 넘겨 금액 송금이 완료되면 가짜 체크는 은행에서 처리되지 않는 이런 수법입니다. 또 사기꾼들은 일반 우편보다 비싼 빠른 우편을 이용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업체의 실제 특별 프로모션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짜로 뭐가 생겼다 라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우들랜드 힐스에서 피살당한 81세 한인 김옥자 씨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LA경찰국 LAPD가 현상금을 내걸고 사건 관련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LAPD는 어제 김옥자 씨 살인사건 범인의 신원 확인과 체포 또 기소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서 최대 $50,000의 보상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제보는 LAPD 샤론 김 담당 형사에게 이메일을 하거나 또 전화로 제보하면 됩니다. LAPD는 한편 강도가 이 김 씨를 흉기로 부상을 입힌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방화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PD는 범행 시각을 지난 1일 또는 2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국채시장이 38년 사이 가장 긴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장 금리 주요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번 주 들어 0.23%포인트 오른 4.26%로 12주 연속 상승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채권 금리 상승은 곧 채권 가격 하락으로 10년물 국채 가격의 12주 연속 하락은 폴 볼커 전 연중의장 재임 당시인 1984년 이후 처음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최고 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달까지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서 현재 금리 상단을 3.25%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잡히지 않자 11월과 12월에도 기준금리를 각각 0.75%포인트씩 올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1.5% 감소한 47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코로나 사태 초기 봉쇄 기간을 제외하면 201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기존 주택의 매매 건수는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줄어들어 2007년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지난달 매매 건수는 23.8%가 급감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하는 등 금리 부담이 높아진 것이 주택 수요를 얼어붙게 만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사임 발표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은 강력한 동맹이자 영원한 친구로서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양국 관계가 여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책임을 묻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영국 트러스 총리의 파트너십에 감사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대 동맹으로 불리는 영국 총리의 초단기 사임 발표치고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매우 짧은 데다가 내용도 담담하고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러스 총리의 취임 이후 행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적잖은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이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리건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의 금융시장 혼란을 가져온 리즈 트러스 총리의 경제 대책을 대놓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트위터 직원들이 기대를 좀 많이 했었죠. 나아지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트위터 좋은 기업입니다. 직원들 복지도 굉장히 뛰어난데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정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투자자 등에게 제출한 서류를 통해 트위터를 인수한 뒤 트위터의 인력 5,500명가량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위터 인력이 7,500명입니다. 이 중에 5,500명이면 75%를 감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위터 직원이 2,000명 정도 남게 되는데 2,000명 정도로 트위터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아도 대량 감원은 일단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트위터 측은 보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현 경영진은 내년 말까지 회사 인건비를 약 8억 달러 삭감할 계획인데 이는 직원 4분의 1이 회사를 떠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으로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앞경기에 부진했던 득점 기계로 불리우는 레반도프스키가 환상적인 연속골로 바르셀로나의 이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김하성은 골든글러브 후보에 선정돼서 수상 가능성에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전반 31분 알바의 패스를 받은 레반도프스키가 절묘한 터닝슛으로 3제골을 기록합니다. 발 뒤꿈치 컨트롤로 수비를 벗겨낸 첫 터치가 일품이었습니다. 4분 뒤 이번에는 가비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오른발 슛. 앞서 엘 클라시코에서 침묵했던 레반도프스키는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며 3대0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토트넘전 벤치만 데우다 팀 승리가 확정되자 돌연 퇴장한 호날두. 이른바 조기 퇴근 논란을 빚은 호날두가 주말 첼시전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텐하우 감독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무단 행동에 대한 징계로 해석됩니다. 몸을 살릴 줄 모르는 폭풍 질주와 든든한 수비.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샌디에고의 내야를 지켰던 김하성이 내셔널리그 골든글러브 유격수 최종 후보 3명이 뽑혔습니다. 포지션 베스트 플레이를 뽑는 KBO 리그와 달리 빅리그는 수비 실력으로만 최고 선수를 뽑는 상황. 각종 지표에서 근소하게 뒤지지만 한국인 첫 수상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휴스턴은 양키스를 꺾고 월드시리즈 진출에 2승차로 다가섰습니다. 공격에서는 브래그먼이 결승 3점포를 때렸고 수비에서는 우익스 터커가 저지의 홈런성 타구를 잡아내며 활약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